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입니다. 의무기간. 암기 프린터 32번에 6번에 있습니다. 32번. 여기 암기 프린터는 전부 암기사항이죠. 이거는 이해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요. 32번에 6번 찾았어요. 32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6번입니다. 농업, 축산업, 임업, 업, 그 다음에 대체토지 취득, 그 다음에 주택용지, 그리고 편익시설, 복리시설 2년입니다. 사자가 들어가니까 4년입니다. 사업용 토지, 사업용, 사자 들어가죠? 그래서 4년으로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용 토지 4년이고요. 그 다음에 현상보존, 기타는 5년입니다. 임대사업을 위해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라고 했는데, 임대사업이 뭐냐면 이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는 민간임대주택은 지금 최고 짧은 게 10년이거든요. 그래서 5년입니다. 이게 가장 긴 5년. 허가구역은 최대 5년 범위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5년 범위 내에서 이용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를 허가받아가지고 취득했으면 2년 동안 농사 지어야 됩니다. 못 팔아먹습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요. 허가구역 왜 지정했냐고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처분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암기 프린터 1개월이 암기 프린터 45번에 4번, 5번, 6번, 7번, 8번 5개 있습니다. 1개월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요. 누구에게? 처분청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된다고 돼 있지, 뭐 30일 안에 알려야 된다, 1개월 이내에 알려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 매수 청구인데요. 불허가 처분을 받아가지고 못 팔았으니까 불허가 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 1개월 5번 나온다고 했죠.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정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금액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17년까지는 이게 공법,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다른 공법에서도 매수 청구할 때는 항상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입니다. 그 이유는 이게 공공기관이나 국가에 근무하는 사람, 국가 등에 근무하는 사람은 자기 돈 아니잖아요. 비싸게 사주고 리베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뒷돈을. 그래서 낮은 가격이 있을 경우 항상 낮은 가격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이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높을 가능성이 많아요? 낮을 가능성이 많아요? 대체로 낮죠. 보통 시세의 50%에서 뭐 한 70% 정도, 꼭 법에 정해진 건 없지만 보통 시세보다는 공시지가가 더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장 시세보다는. 그래서 못 팔았으니까 지금 팔 사람이 더 급하니까 싸게 판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공시지가입니다. 선매 가격은 조금 있다 감정 가격입니다. 매수 청구권이지 형성권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아까 사용해야 되잖아요. 농업, 임업, 축산업, 업, 대체토지 취득, 복리시설, 편익시설 2년,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용지 이런 거는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면 사용하라고 구두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문서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가지고 자 3개월 안에 언제까지는 이용해라 이렇게 이행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이용 안 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하고 방치하면 10%,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7%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씩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우리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죠.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게 건축법, 농지법, 여기에 공인중개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5개의 법률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재판받은 것은 다시는 재론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 전직 대통령 아들들, 대통령 자기 아버지 재임 시절에 다 감옥 갔다 왔어요. 그러면 아버지 대통령 할 때 감옥 갔으니까 너무 약하게 갔으니까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옛날 거 가지고 한 번 더 가라. 이거는 안 된다고요. 근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거는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하는 거예요. 일반 벌금하고 다르다고. 벌금은 한 번 위반했으면 벌금 한 번만 내면 끝이죠. 근데 이거는 한 번 위반했는데 이행 안 하면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그 지금 대표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게 생활형 숙박시설을 남양주에서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주택인 줄 알고 주택처럼 써도 된다 해가지고 분양받아가지고 그 정부에서는 작년 말까지 그 오피스텔도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1년에 10%씩 이행강제금 계속 10년간 부과하겠다. 그럼 10년 지나버리면 분양가를 다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겠죠?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쓸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이니까요. 자,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하되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해야 됩니다. 이행을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해야 되는데 시험에 이행을 하면 이미 부과된 것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신청인데요. 이거는 암기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죠. 지금 아까 45번에 암기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4번 이 신청 1개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암기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4번하고 35번에 동그라미 8번하고 차이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 신청은 30일이고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 신청은 1개월 이내죠. 암기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4번 하고 암기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8번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매입니다. 선매. 선매는 이 말 뜻이 무슨 말이겠어요? 선매는 먼저 판다, 먼저 선자거든요. 선은. 매매는 매매할 때 매입니다. 매매가 팔매자, 살매자 합해서 매매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선매라는 게 먼저 판다는 뜻이겠어요? 먼저 사겠다는 뜻이겠어요? 선매라는 게? 먼저 산다는 뜻이에요. 선매라는 게 먼저 산다. 그 선매 대상, 우리 교재 141에 있는데 선매 대상은 이게 보면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가 선매 대상입니다. 누가 선매를 하냐면 국가, 아까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LH가 즉 선매, 먼저 산다는 것은 우선 협상권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먼저 무조건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먼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를. 그래가지고 선매 협의가 결렬되면 그때 가서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는 제도가 선매 제도입니다. 국가,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먼저 우선 협상권을 갖는 게 선매다. 자, 그러면 허가 신청, 소유권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선매 협의 사실 통지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되고요. 안 하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16일 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이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해 줘야 됩니다. LH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니 LH하고 먼저 협상을 해보고 결렬되면 그때 가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15일 안에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고요. 그럼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고 나면 15일 이내에 만약 LH가 선매자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면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되고요. 아마 기업 인수합병 이런 거 할 때 보면 우선 협상 대상자로 누가 선정됐다 이런 말 나오죠? 그게 선매입니다. 선매자로 지정되는 겁니다. 자, 15일 안에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되고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1개월이 여기 몇 번 나옵니까? 지금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선매 협의 완료 1개월,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 1개월, 3번 나오죠? 그리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신청 1개월 이내, 그 다음에 매수 청구 1개월 이내, 그래서 1개월이 5번 나온다고요. 암기 프린터 거기 45번에 동그라미 4번부터 8번까지 5번 나옵니다. 자, 만약에 선매 협의가 불성립됐을 경우 그때 가서 지체 없이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는 거지 선매 협의가 불성립됐다고 무조건 불허가 처분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45페이지 포상금 암기 프린터는 28번 밑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28번에 보면 위에 있는 게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이고요. 밑에 동그라미 1, 2, 3, 4, 5번 있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돼 있고요. 그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는 보면 여기도 6번까지 돼 있네요. 28번의 밑에 보면 거짓, 해임, 허가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해임, 거짓, 해임, 허가. 거짓으로 해임하도록 허가를 내주었다. 자, 6개인데요.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한 경우, 거래해놓고 가격을 속인 경우,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이 포상금 제도를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라고 했습니다. 몰카를 몰래카메라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할 것 같아, 몰카. 스파이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스파이캠, 몰카. 자, 거짓, 해임, 허가, 요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 포상금 지급 조건을 보니까 거짓 신고한 경우, 거짓 신고가 4가지예요. 거짓, 해임. 그래야 거짓 신고가 4가지인데, 거짓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입니다. 요거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과태료가 부과돼야 되고, 과태료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 행정기관에 의해서 적발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해야 되고요.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행명령은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이행명령을 해야 된다고 했죠. 구두로 하면 안 되고요. 요거는 50만 원입니다. 과태료 금액이 50만 원이다.
아까 거짓 신고는 과태료 금액의 20%고 한도액이 1,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검찰에 고발은 할 수 있지만 위반한 행위를 포상금은 경찰에 포상금 지급 신청하면 안 되고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포상금 지급 시기는 신청서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2개월. 암기 프린트 28번. 공인중개사법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죠. 근데 여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고요. 또 1개월, 2개월은 암기 프린트 45번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포상금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 암기 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신고법은 포상금 지급기한 접수일로부터 2개월 돼 있죠. 이 신고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줄인 거예요. 길게 적을 수가 없어서. 자, 포상금 공인중개사법은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액 시군구재원으로 충당하고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균등하게 배분하고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기관에서는 포상금 50만 원 준다고 했으면 10명이 오면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50만 원 가지고 5만 원씩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했다. 이 말은 한 달 전에 신고하고 한 달 후에 신고했으면 먼저 한 사람이 받아가버리면 뒤에 한 사람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50만 원 포상금 준다 했으면 최고 합계가 모든 금액 다 합한 게 50만 원이에요. 한 명 받아갔으면 더 이상 안 주고 동시에 같이 왔으면 같이 균등하게 나눠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상금을 공무원이 월급 받으면서 단속해가지고 포상금 달라 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위반해놓고 자기가 신고해놓고 포상금 달라, 그것도 안 됩니다. 익명, 이름 안 적고 신고한 경우 누군지 몰라서 포상금 안 주고요. 가명, 닉네임, 예명으로 신고하면 누군지 모르니까 포상금 안 준다고요. 시험에 익명으로 신고하면 국보로 기속된다 했는데 아예 포상금 주지를 않습니다. 익명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X로 출제됐죠. 국고에 기속된다. 아예 안 준다. 자,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인데요. 이게 신설됐습니다. 작년에 신설됐는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 이 말이 들어가면 3년에 3천만 원이고 요 똑같아요. 요 두 개가 똑같다고요. 이 두 개가 똑같은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이 없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암기 프린트 55번에 19번, 20번 비교했죠. 외국인 특례, 군문, 명자야 5군데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 이전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죠. 55번에 20번. 근데 55번에 19번에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 이전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3년 이하 이전이나 3천만 원 이하의 제가 말 잘못했는데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까 그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하면 500만 원,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 이내 하지 않는 경우, 해제 신고 30일 이내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개공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를 요구한 자,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를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옛날에 5% 이하 과태료였는데 개정됐습니다. 작년에 10% 이하 과태료입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서 거짓 신고하면 자, 이게 또 다 했던 내용 지금 계속 반복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6개월 이내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축, 정축, 계약 외의 원인. 이건 계약이고, 계약은 교환계약, 증여계약입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은 신축, 정축, 개축, 재축, 판결, 경매, 환매권 행사 이런 것들은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유 신고, 국적이 바뀌었다고요. 시민권 취득했으면 계속 보유하겠다는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임대차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된다.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된다. 자, 10일 암기 프린트 40번에 동그라미 9번에 있네요. 40번에 동그라미 9번. 40번에 동그라미 9번에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고관청이 개업공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때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있습니다. 전자문서 불가능입니다. 전자문서 불가능한 게 왜 불가능하냐 물어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방문 신고만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요.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 신청, 암기 프린트 14번에 나와 있죠. 요건 단독으로 혼자서, 해당자 혼자서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 가격 중 분양 가격, 선택 품목, 옵션 비용 변경 신고 이거는 해당자 혼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문서 안 된다. 그리고 단독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 한 명이 거부해서 이것도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도 전자문서 안 됩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입법의 불비로 판단됩니다. 제 생각에는.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안 돼요. 그냥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아직까지 6번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나오지 않고 7번은 출제됐습니다.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 안 돼. 왜냐하면 휴업, 폐업하려면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이 거의 10문제 가까이 출제될 수 있고요. 최소도 6문제는 출제됩니다. 최소가 6문제는 출제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외국인 특례, 토지거래 허가제도 최소한 이렇게는 출제됩니다. 6문제에서 최대 10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계약만 신고한다. 매매계약.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한다. 신고해야 될 사항 암기 프린트 13번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9가지를 신고해야 된다. 그 중에서 자금조달계획, 실입주 여부 2번, 3번의 경우 1번, 2번이네. 2번, 3번이 아니고 입자 1번, 2번의 경우에는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규제지역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 다만 투기과일지구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된다. 또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은 수도권 등의 경우에는 1억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6억 이상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된다. 또 수도권 등의 경우에는 지분거래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해제신고 하여야 합니다. 30일 이내. 옛날에 할 수 있었는데 해야 됩니다. 정정신청, 변경신고는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정정신청은 오타 고치는 거니까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하다. 정정신청, 주지사, 종목, 암기 프린트 14번, 변경신고는 암기 프린트 15번, 지분 변경, 도면 가기 8가지 변경신고 가능하다.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된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이때 주택은 사실상 용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이라도 신고를 해야 된다.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월차임 30만 원 초과 또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인 경우 신고합니다.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단 전입신고하러 갈 때 주택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야 되고요. 없으면 구두로 계약했으면 부동산거래 신고서는 물론 들고 가야 됩니다. 이번에 주택임대차 신고서 서식에 개업공개사의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의무화 됐습니다. 단 중개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 직거래면 안 해도 되겠죠. 주택임대차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외국인 등 부동산 등 취득 특례입니다. 외국인 등이라고 하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기구 다 포함한다고 했죠. 그리고 자본금 2분의 1 이상, 구성원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 등이고요. 부동산 등이라 하면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다 해당됩니다. 특례, 특별히 예외를 둔다.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는데 외국인은 교환계약, 승여계약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이외의 원인, 계속보유 신고 6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군문, 명자야 5군데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특례에 의해서 미리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고요.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조사를 해야 됩니다. 토지에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장관이, 같은 시도면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처음 지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고 의견 청취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정된 허가구역에서 토지,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은 일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외국인 특례는 군문 명자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죠. 암기 프린트 55번에 19번, 20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가 다르다. 허가구역은 최대 5년이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도 암기 프린트 32번에 6번에 보면 임업, 농업, 주거, 대토, 편익시설 2년이고 사업용 토지, 사업용 사자가 들어가니까 4년, 현상보존 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 사용을 안 하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 이행강제금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징수한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그 다음에 허가구역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 또는 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매수 청구도 1개월 이내입니다. 선매자 지정 통지도 1개월, 선매 협의 완료도 1개월,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이다. 선매는 먼저 사는 게 선매다.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입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입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라고 했죠. 감정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니까 시세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1억에 살라고 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선매한다고
그 LH가 공시지가로 사겠다, 먼저 사겠다 하면 선매 협의가 결렬되겠죠? 자,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요거는 중개실무 앞에 부분은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무, 법조문에 없는 실무, 요거는 현실적으로 돈 버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개사물 조사 확인이죠, 확인. 이걸 정확하게 조사 확인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확인 설명을 잘못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계약 체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 중개실무, 주택, 임대차, 보호법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대법원 판례 나온 걸 하나만 설명드릴까요? 이게 법조문에 명확하게 없는 건데,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안 하면 자동 연장되죠?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한 달 전에 계약기간 끝나기 한 달 전에 자동 연장이 돼버렸는데 아무 말 없어가지고 자동 연장됐는데 세입자가 한 달 남았는데 나가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으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돼버렸잖아요.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어서. 그러면 주인은 언제 돈을 내줘야 되냐? 이 해지 통보한 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내주면 된다. 이 계약기간이 이때 끝나니까 한 달 더 있어야 끝나니까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돈 내주면 된다. 여러분들 생각은 뭐냐고요? 이게 하급심하고 대법원하고 달랐어요, 판례가.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 말 없어가 자동 연장됐다고요? 연장됐는데 아직까지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한 달 전에 나 지금 나가겠다 이 말을 했으면 이 말 한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 원래 묵시적 갱신이 돼도 세입자는 중간에 해지 통보할 수 있죠?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고 돼 있잖아요. 뭐 한 날로부터 3개월이다. 이거 해지 통보한 날로부터 아니면 계약기간 끝나고 아직 만기 한 달 더 남았으니까 만기 끝나고 나서 3개월 후에 돈 내주면 된다. 답은? 틀리도 되니까 말해보시라고요. 하급심은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 3개월 안에 내주면 된다는데 대법원은 아니다. 해지 통고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고 법조문에 그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통보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해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 그러면 거의 두 달 될 때까지 아무 말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마음 바뀌어가지고 세입자가 나가겠다 하면은 그 나가겠다 한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고요.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 3개월 지나야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판례가 그렇게 나왔다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나머지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이때까지 하는 것 중에서 다음 주가 가장 출제 빈도로는 낮은 편입니다. 근데 현업에 나가서 돈 벌려면은 실무가 중요합니다. 근데 돈 버는 거하고 시험에 나오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